안녕하세요. 27일, 27일, 수요일 날, 지난번 수요일 날, 18일 날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언니가 지금 80인데, 그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55세인데 31살에 결혼해가지고 33살에 이혼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걸로 해서 이제 합의 이혼을 했대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혼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이 남자 사주가 그 가정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사주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던 그 여자도 실질적으로 애를 낳았지만 3년 동안 살아보니까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합의 이혼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애를 키워서 지금 25인가 됐으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8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자꾸 집에 계시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혹시 이 큰애 결혼도 못 시키고 또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바로 밑에 여동생이 75죠. 75.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좀 이렇게 해서 얘 이거 이 조카 이 결혼을 어떻게 재혼을 좀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혹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어떤 그런 또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언니가 자꾸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모 입장에서도 조카 보면 딱 하죠. 예. 애는 뭐 그런 대로 어쨌든 키웠지만은 언니가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2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 조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재혼을 해서 그래야 좀 안정도 되고 어쨌든 간에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빠, 엄마 이렇게 이 식장에 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18일 날 그때 오후에 이제 제가 적어가지고 제가 사주를 좀 풀어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 유튜브에서 이제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내가 사전에 이런 어떤 여건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구조가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결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나름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 사주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화를 하시는 그 이모님 입장에서 혹은 이 어머님 입장에서 아들의 이 어떤 재혼 문제가 쉽지는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모님한테 얘기를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결혼 정보도 같이 하는데 그 아드님을 한번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갖고 상담을 좀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돼도 되는데 본인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고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볼 거냐 하면은
이 결혼정보회사 하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한번 같이 나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은 뭐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뭐 싸우는 것도 뭐 한두 번 또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이혼하니 만하니 뭐 하여튼 이게 복잡하잖아요. 몇십 년 살다 보면은. 그런데도 어렵지만 그래도 또 견디고 나름대로 또 그냥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같이. 보통 삶이라는 게 아무리 스스로가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싸울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잖아요. 그게 뭐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100% 언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구조는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유튜브를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미혼이라든가 혹시 또 뭐 이혼했다든지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사주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상황에 닥친 걸 내가 이러이러한 입장이라는 걸 알고 하면은 좀 말도 좀 이렇게 상대편한테 기분 안 나쁘게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운 이 구조가 어떠냐면 이 사주에서 1차적으로 여기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이 비겁이 과다하는 거예요. 비겁이 주인공이 토지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잖아. 그리고 이 월지에 있는 이 토는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른 글자의 2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월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비견겁재가, 요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비견이죠. 이렇게 많으면 이 사람이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비견겁재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무지의 무관이라고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자, 무토 입장에서 목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관인데 이 관이 지금 없잖아, 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라고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여자가 여기 안 보이죠, 지금. 실제로. 여자는 여기서 수예요, 수. 근데 여기서 재와 관이 없어, 이 사주에서. 안 나와. 물론 여기 지장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와 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주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자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 관이 없다는 거는 내가 제대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닥치는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지의 무관이 있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요 일지가 이 배우자의 재고라고 그래서 여자가 실질적으로 여자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극단적인 경우는 죽든지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여자 어떤 역할을 못 한다든지 어쨌든 이 주인공의 바로 밑에 있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재고, 즉 재는 여자고요. 여자의 이제 우리가 참합에 보면은 수에서 보면 신자치인에서 이게 재고라는 거예요. 재고. 요게 있으면 땅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조에서는 여자랑 같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고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백호하고 괴강이라는 이제 신살이 있으면 지금 무진이 이게 백호도 되고 괴강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괴강 이쪽.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주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비견이 많다 보니까 이 신강하다고 그러죠. 보통 힘이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는 불도 2개 있고 이 토가 4개나 돼.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요, 여기.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들어와 살려 보다 보니까 이건 여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 남자가.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어떤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동등한 관계가 느껴지면, 물론 아직까지도 남자가 힘이 좋다,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는 조금 남자를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는 않더래. 어쨌든 간에 할 때 말대꾸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좋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어떤 사람이 시집을 왔어. 그런데 그러면 시집 온 사람한테 내가 배우자로 맞이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를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이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없다는 건 이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대우 같은 걸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죠. 기질도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재와 이 관이라는 건 여기 2개가 없으면요. 요 재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그 다음에 요거는 의무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본인이 가정생활 할 때 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가 한 3년 있다가 이혼한 거죠.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재관이 없을 때는 책임과 임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요렇게 지금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 간여지동.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의 성격이라 이런 거는요, 너무나 그 상대편을 너무 무시하는 스타일을 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공과 밑에 있는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토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같은 토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에 대해서 수를 어떻게 돼? 아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수가 없지만 수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토가 이렇게 많다 보면요. 수가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간여지동이 되면 이게 불화, 그 다음에 별거, 이별, 부부의 어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게 다 겹쳐 있어. 이렇게 일부러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날 때 사주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못 만들 거야, 아마 그렇게는. 근데 이건 다 이렇게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나 전혀 그게 또 단순한 게 아니고 경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결혼 조건, 결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 구조가. 자, 그러니까, 이모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혼하고 22년이 돼서 현재 나이는 55세야. 그럼 22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가 갖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성향은 그렇게 내가 꼭 결혼한다고 이제 재혼을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한난조습에서 보면요. 이 난하고 습한 기운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맺고 끊고 하는 그런 습하면은 그런 맛이 없어요. 그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 짓지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뭔가를 뭘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이 있어야 이게 깔끔하게 딱 결단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 나무가 있어야 목이 있어야 관인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관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보면은 여자가 와서 몇 번 만나보면 아, 이 남자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종잡을 수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서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자체가 전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22년 동안 재혼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엄마 80살이라는데 아버지는 뭐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몸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시고 힘드신데 또 그 80세 나이에 뭐 어디 전화해서 이런 거 풀어달라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동생, 이모가 와 있을 때 이모한테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야, 너 이렇게 좀 해서 그저 애비 좀 이렇게 한번 이런 방향이라도 한번 또 더 알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그랬어. 이게 이런 구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일단 재혼이라도 해야 어머니가 편하게 눈을 감으실 텐데 제가 이제 결혼 정보도 같이 하니까 뭐 오셔갖고 그 조카님이 오셔서 여자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 한번 일단 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주가 정말 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 뭐 한두 개면 우리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비견 많을 때 고집 있고 자존심 있고 상대방을 타협하기가 힘든 구조다.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간여지동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건 상대편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무관무제. 여기서 이 재화와 관이 없어가지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결혼 생활 해도. 그러니까 이건 해도 문제야. 왜? 나중에 살다가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 재관이 없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있지만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내가 책임이라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의무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렇게 싸울 일은 없어요. 본인이 확실히 알고 이제 나이가 이제 55이면 알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이걸 이제 확인해 드리고 이런 조건 하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로 제가 이제 하려면 우리가 매칭을 제가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하기로 계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결혼정보회사 그거는 뭐 차후 얘기지만 어쨌든 이 본인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본인이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해결이 되죠. 자, 한 번 더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든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아니면 하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본인 사주를 가지고 나는 비경업체가 많이 있나, 그 다음에 무죄, 무관이 있는지 없는지 일지에 여자 사주면 여기에 이제 이 재고가 아니고 관고죠, 관. 남자가 흙 속에 묻힌다든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관고가 있으면. 이건 여긴 재고가 있으니까 여자가 능력이 없던 여자가 여기 살 수가 없던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백호 쾌강.
신살에서요, 백호고 궤경은 굉장히 살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굉장히 강해, 사람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여자 사주에 경금이 들어와 있으면요, 남편 복이 보통 없다고 그래. 그거만큼 강하다는 거야. 백호 궤경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하고 관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결혼 생활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자기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 시청하시는 분 중은 본인 사주 중에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나를 좀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편도 내가 알아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없는 걸 상대편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 어떤 약한 거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구조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궁합이라는 게 내가 없는, 내가 꼭 필요한 기운이 없을 때 상대편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거죠. 또 상대편은 되게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제대로 놔도 제대로 어떤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대편은 너무 많아서 무리가 갔는데 내가 꼭 필요한 그걸 내가 끌어다 쓰면은 오히려 그게 바로 궁합이에요. 그렇게 그게 좀 맞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 결혼 정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매칭 시킨다고 그러죠.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만나서 그가 이제 양쪽을 다 상담을 해서 이런 것은 여자에서 이렇게 발달된 오행이고, 또 이런 분은 남자한테 꼭 필요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본인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만나서 어떻게 돼? 사귈 때도, 저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내지는, 이렇게 배려심이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해야지 그다음부터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주인공이 실제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 22년이지 그렇게 22년 동안 하면 이게 사람을 왜 못 구했겠어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혼을 못 했다는 건 본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가 결혼하기 어려운 구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는 무슨 마치 교과서처럼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가지 정도가 사주 결혼하기 어려운 구조 중에서 거의 다 이렇게 아주 어쩌면 이렇게 똑 다 성립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인공한테 어쩌면 안타까운 거야. 본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또 그걸 쳐다보는 어머님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데 도움도 되고, 혹시 그동안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지만 뭐 하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부담부터는 이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돼? 고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지 보면 이 결혼 정년기에 와 있는 남녀분들한텐 요 구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본인 사주 좀 알고, 상대편 것도 알아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 절충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과연 마음을 모아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모르고 이렇게 만났다가 이 연애하는
기간에는 대개 본인을 다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면만 보이잖아요, 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예, 확실하게 서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이런 좀 어려운 이런 여건에 이렇게 놓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모님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여건이 이러니까 이 조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고 제가 확인해 가면서 1부터 6까지 내가 전부 다 체크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자를 만날 때 본인이 어떤 상태로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걸 맞춰드릴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이모님이 좀 한번 조카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한번 오시락 하고요. 상담을 이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이걸 마치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